안녕하세요. 군포시에 살고 있는 홍성근 초능력자 만병정복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8편의 기적의 사연을 소개할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오늘은 나의 초능력 시험차 군포에서 청량리 구간 철도에 세계 최초 실험을 내가 한번 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천리 초능력을 살판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에 잠시 후 전동차에 이제 군포에 올라탔습니다. 군포역을 지나서 미끄러지듯이 전동차는 흘러갔습니다. 나는 서울 가는 전동차 앞쪽에서 세 번째 칸이었습니다. 나의 실험한 탓인가 금정역을 지나 명왕역으로 향할 때 갑자기 심한 소음이 전동차 바닥에 올려오자 전동차 승객들이 하나둘 다른 칸으로 다들 옮겨가자 나는 위험을 직감하고 안양역에 도착하자마자 세 번째 칸에 심한 소음이 바닥에서 나서 승객이 다른 칸으로 대피했다고 하자 모니터 확인 후 저는 하차한 후 다른 전동차 이용을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하차하고 다음 전동차 타고 두 청량리를 항해했습니다. 이번 초능력 시험이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군포역에서 청량리 전 구간에 걸쳐서 철도 레일하고 그 자갈비 바닥을 초능력 시험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실험해서 전동차 무슨 반응이 오는가 싶었는데 마침 제가 전동차 찾자마자 거기다 이제 전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거든요. 고장이 생기거나 뭐 차후에 고장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반응이 와요, 우연히. 그러다 내가 이거 시험을 했는데 제가 탄 칸에서 갑자기 소음이 나가지고 너무 요란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맨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기관사한테 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게 해가지고 전동차는 구로역 구로역 그 보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고치는 데가 그걸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차는 차고 이제 저도 갔죠. 그래가지고 사고 예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아는 손님 소개로 김해의 모구의 암환자에게 천리 초능력 봉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천리 초능력 효과를 받았는지 이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하고 난리 쳤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한 다음에 내가 전화로 해가지고 길을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게 환자가 화장을 하고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에게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방문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난생 처음 김포공항으로 소개해준 분과 같이 갔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라 불안도 하였습니다. 마침 비행기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에 나는 천리 초능력의 실험을 비행기에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승객도 각자의 좌석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야 할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있기에 조금 술렁이었습니다. 이윽고 장내 방송의 스튜디오 안내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계기 이상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30분간 연착된다고 나왔습니다. 나의 초능력 사용으로 첨단 장치로 되어 있는 계기도 반응하는 걸 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30분은 무사히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단숨에 수천 미터 상공을 날아 구름 위로 나를 땐 여기가 북극의 소론으로 착각할 정도로 백색의 구름 위로 나를 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이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아래의 산의 계곡과 저 멀리 서해 바다의 크나큰 배가 하나의 점으로 보였습니다. 어느새 김해 공항에 40분 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무사히 착륙하여 내가 보살피고자 하는 분은 만 3일간 보살피고 올 때는 차 타고 무사히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천능력을 길 갔다가요, 타고 가는 비행기에다가 통째로 이제 길을 보러 놓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실험하느냐고 했는데, 이 기관차나 비행기나 모든 첨단 제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이 기가 들어가면
그 즉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기가 이상이 30분이 연장되는 이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타고 가면서도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무사히 착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번에 한겨울 하늘에 눈에도 천리천능력 실험하기로 제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정작 실험하려니 눈이 내리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겨우 기다리던 눈이 내렸습니다. 밖에 나가 내가 원하던 지역 군포 지역 상공을 향해 천능력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눈에 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먼 곳의 환자를 자유자재로 천리천능력 봉사 치료를 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빗방울에 천리천능력 실험을 하였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가끔 겨울이라도 따뜻하여 겨울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였습니다. 자동차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 엘로드라는 걸로 확인 결과 다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 땅, 눈, 비 할 것 없이 교감이 잘 되어 초능력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되는가에 수많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02년 월드컵 있기 전 히데크 감독은 외국에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고 전시훈련 갔다가 매해마다 5대0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감독사님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이제다 감독 바꿀 시간 여유조차 없기에 그대로 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훈련 때 5대0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16강이나 들 수 있을까 의구심을 대다수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월드컵 있기 전 선수의 천리천능력 길을 불어넣어 어떠한 팀도 이길 수 없게 실험을 단행하였습니다. 마침 월드컵 있기 전 연습도중 이영표 선수의 다리 부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상이 심해 의사의 말 이런 부상은 처음이라며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 선수의 부상 방지에 매일매일 밤낮 없이 천능력을 쏟고 있던 차 부상 소식을 TV를 신문을 통해 알게 되고 즉시 천능력 길을 봉사치를 시행하여 기적같이 월드컵 16강 4강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선수의 활력의 길을 불어넣어 상대를 제압하여 이루는 계획을 이루었지만 독일 전차 군단의 벽에 막혀 4강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경우 낫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여 단시간에 회복이 되었던 것이지만 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야 글로서 밝힙니다. 수많은 국민과 관정의 응원이 있지만 나의 천리천능력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윤재 씨의 경우 마지막 게임까지 골문을 지켰던 것도 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골문 앞에 방어막을 쳐서 골을 비켜가게 만들고 상대의 골문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힘을 못 쓴 것이 이미 내가 제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전지훈련소 매해 5대0으로 진 선수들에게 그리 허락한 선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선수들이 건강에 신경을 썼는지 전 국민은 알 수 없었지만 독일전에서의 경기 때 천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시연하는 장면을 TV에서 방송되었지만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나의 천능력이 사용됐다는 것은 믿을 국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 뇌경색 환자, 나이 양화된 혈액암과 뇌종양 천리천능력 치료를 완치하였듯이 이영표 선수의 경우 뼈의 이상이 없었기에 단시간에 치료하여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월드컵은 많은 천능력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는 그 전에 많은 실험을 했어요. 월드컵 있기 전에 실험을 했다가 마침 월드컵 2002년 결정이 되고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쉼 없이 그냥 부단히 노력했어요. 제 몸도 돌보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얻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되는 분은 외교 전지훈련 가가지고 매해마다 5대0, 5대0으로 져가지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감독 잘못 뽑았다고 바꿔야 된다고 많은 여론이 있었지만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그냥 유임돼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훈련 가서 그 성적은 그대로 게임에 나가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선수 하나하나에 부상 방지 예방하는데 전 선수에 쏟아붓고 이훈재 씨한테 각별히 내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볼이 날라들어올 때 방어막을 피해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의 손에 막히게 만드는 그 바람에 김병준이라는 선수가 벤치 시대에만 끝날 때까지 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공부가 됐습니다. 5번째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서 군포로 가는 전동차 신도림역에서 전동차가 열렸습니다. 문이. 마침 40대 초반 되시는 건장한 청년이 맞은편에 의자에 앉아있는 나이 눈과 마주쳤는데 내게 다가와 하는 말, 한 달 동안 못 간 게 낫잖아. 고생하고 있는데 아저씨 눈과 마주치는 순간 목의 통증이 기적같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사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천리토론을 하자 어쩐지 보는 순간 내사의 눈빛이 아닌 것을 느꼈다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이명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맑고 오염이 안 된 환자일수록 나의 근처만 다가가도 기적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놀라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동차 타면은 어깨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별의별 환자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체 칸은 하지는 않아요. 한 칸 정도만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전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관사 쪽가 되면 기관사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이상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는 데만 그냥 길을 방사하지 않은데도 내 몸에 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분도 한 달 동안 얼마나 목감기가 아팠으면은 한순간에 내 눈과 쳐다보는 순간에 빠져나갔으면 나한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한번 잠시 소개했습니다. 6번째 분은 요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은편 전동차에 앉은 손님 뜨개질들 말고 머리를 쥐어잡으면 아파더니 10분 후 사라진 후 뜨개질 뜨던 것을 가볍게 가방에 담아 놓습니다. 평상시 뇌질환 데는 나의 곁에 다가오실 교감이 잘 되는 환자의 경우 즉시 두통과 어지러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나의 치료를 받을 시에 전화도 기적같이 낫는답니다. 이분의 경우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강한기가 뇌혈관을 뚫어 일시적 명현 반응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이분들 일시적으로 머리 뇌혈관이 풀리면서 갑자기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머리가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잠시 있다 좀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아가지고 뜨개질 뜯어서 가방에 담고 나서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저도 타고요. 이런 케이스예요. 7번째 분은요. 이분도 전동차에서 만난 분이에요. 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맞은편에 젊으신 분인데요. 전동차 나이 맞은편에 30대 후반의 여성이 갑자기 심장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아파하시기에 사모님 심장이 편치 않으세요 하자 네 옛날 중학교 때부터 심장병 알았어요 하며 지금 심장 혈이 안 되는지 많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기에 사모님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다니는 중에 만났으니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하고 일단 손만 내미세요 하자 나는 강력하게 10손가락에 기를 불어넣어 막힌 혈을 뚫자 사모님 경악하며 아저씨 갑자기 심장이 뻥 뚫려 시원해졌다며 연심 고마워하는 사모님이 오늘따라 생각납니다. 나와 인연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번도 참 좋아가지고 용케 그냥 만나가지고요 한순간에 뻥 뚫린 거예요. 이 손가락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강한 압력으로 손톱과 손톱 사이에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보통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푹 맞아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즉시 바로 깨어나요. 만약 그 시간 놓치면 잘못해 쓰러지거든요. 식은땀 흘리고 어지러운 사람들 그 순간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예요. 8번째 분을 또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내가 바로 미용실 원장님 돌보는데 머리 말리던 아줌마께도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덟 번째 사모님은요, 발을 미장한 원장님 보살피는데 머리를 말리던 사모님. 며칠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보살피는데 미용실 문 열며 들어오며, 아유 어지러워 하며 3일 전 머리 말리던 중 아저씨 쳐다보았는데 양이트가 몸살 알았다며 내게 말을 하며 오늘은 약간 어지러운데 괜찮다며 머리하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3일 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미용실에. 아저씨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기에, 사모님 같이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모님의 경우는 쳐다보거나 전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의식이 아주 많은 맑은 분이라고 하자. 네 맞아요. 우리 제 성격이 악한 성격이 아니라 순한 성격이라고 하기에 부모님께서 물려받으셨어요 하자. 근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유전인자 물려받은 것도 큰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도요,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인자 물려받는 분들은 성격이나 모든 게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요. 후천적으로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인격 형성을 해나갔는데, 암만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인자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격 형성을 잘 개선해가면서 형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인유라도 나쁜 유전자로 바뀝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항상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매사에 가져야 합니다.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인자 물려받을수록 더욱더 그 개성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관련된 거는 여기 전체는 8사람의 관련된 글이 나왔어요. 나의 능력은 자연인일 것이라고 나왔어요. 보통의 인간으로서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이 생겼으니 그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컸으며 2년간 알아왔던가. 이제서 마음의 평온 되찾았으니 이제서 행복이 찾아든다네.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자연인의 것이라는 거, 하루하루 산다는 거, 나무 이해하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삶이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삶이 참 멋지고 행복하고 항상 행복해. 힘이 들어도. 그래서 내가 그 맛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8분에 관련된 사연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동영상 이거 제가 사연을 읽어주시면 나중에 저하고 만나면 또 인연이 돼서 또 저한테 도움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